김호의 서바이벌 키트. 토요일 일부 격주 코너입니다. 더랩 H 대표 김호 씨와 함께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라는 책이고요. 정인성 작가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좀 다르네요. 네, 그죠? 보통 사람들 하고 다르죠. 완전 네. 반대죠. 예, 낮에 일하고 밤에 쉬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 네. 하고 싶은 일에서 행복하냐 묻는다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제가 그 책에 이제 총 7개의 가게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는 인터뷰 때 이미 좀 폐업을 하기로 작정했었던 곳이고 6곳이었는데 제가 그때 녹음하고 나서 과연 이 책에서 소개한 것들이 정말 얼만큼 제대로 된 가게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지난 한 달 동안에 4군데를 가봤어요.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정말로 예상외로 다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했고 한 군데는 커피숍, 한 군데는 디저트숍, 한 군데는 레스토랑,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할 정인성 대표가 하는 곳이 저 책바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바인데 책을 판매하고 책을 읽는 곳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녁 11시에 갔었는데요. 오. 네. 녹음 전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네, 말할 그렇죠. 게 또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굉장히 다른 게 네. 가서 이제 제가 설국이라는 칵테일을 시켰는데 또 소설 제목이지 않습니까? 설국. 전부 다 소설. 예. 칵테일 이름이? 예,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그 술만 팔아요. 그래서 그 메뉴가 다 그 소설의 문구가 다 그 배경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저 설국 칵테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네. 옆에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바에서 2분이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뭐 2사람씩 온 사람들도 그냥 각자 책을 읽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이 바의 컨셉이 실제 들어가면 바의 그 입구에 혼자 오신 손님이면 더 환영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바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음악도 가사가 없는 노래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 책바까지도 다 굉장히 만족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 이제 바를 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에 책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항상 책가게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자신이 이제 술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사고 읽는 공간하고 술을 마시는 바를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벌써 4년째 접어들었고요. 4년이면 사실 고비를 한 고비 넘긴 거죠. 연희동에 있는데 그 빌딩 전체에 가장 오래된 버티고 있는 그 가게여서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게 요즘 30대거든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방식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저한테 요즘 관심사인데 이분도 역시 30대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이 책바를 성공적으로 열었고 운영해 왔는지 거기에 이제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쭉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목표를 세우면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제가 그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인 그 데이브 그루신의 그 공연을 갔었는데 이 데이브 그루신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뮤즈라는 것은 절대로 이전에 찾아오지 않는다. 뮤즈는 동안에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뮤즈가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작곡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 과정상에서 뮤즈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만 하면서 뭐 이렇게 저지르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무엇인가를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리고 이러는 건데 완벽하게 내가 어떤 위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혼자라는 키워드입니다. 실제 그 이 바 주변에 김영하 작가가 사는데 한번 찾아왔었대요. 근데 이제 정인성 작가가 퀴즈쇼라는 그 작품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대가 이제 고시원인데 거기에 이제 꽂혀서 자기가 그냥 부모님하고 살다가 20대 때 저 고시텔에서 6개월만 살겠다고 한 거예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좀 반대하고 그랬었지만. 근데 이제 혼자 있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있어 보게 되면 이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를 이제 궁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보낼지를 궁리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와 책상 사이에서 이 팔굽혀펴기도 하지 못할 아주 좁은 공간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자 위에다가 항상 1, 2만 원짜리 와인을 놓고서는 술을 마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와인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SNS에다가 자기의 그 독서 또 뭐 삶에서 느낀 것들 이제 그 기록해 왔는데요. 그 기록을 뭐 10여 년치를 갖다 이제 분석하면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균형 잡힌 삶, 건강한 개인주의, 그다음에 낭만을 꿈꾸는 현실주의자였는데 이 건강한 개인주의도 역시 그 김영하 씨의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러한 그 키워드를 자기의 삶의 기록으로부터 찾아낸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건강한 개인주의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바를 가보니까 그 바를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랑 굉장히 잘 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보통 바에서는 옆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이 사람의 컨셉은 자기 개인과 마주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키워드를 찾는다라는 게 일을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작은 실험이라는 겁니다. 정인성 작가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가슴 운동을 이제 꾸준히 했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첫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 여성이 자꾸 자기 가슴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뭐 문제 있나요? 그랬더니 뭐 문제는 아닌데 자꾸 가슴이 신경 쓰인다고. 이게 너무 가슴 운동을 해서 이 티셔츠 위로 이제 그 유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 그 약간은 좀 창피했었던 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작은 실험을 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써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밴드를 자기가 공장에다가 부탁을 해서 만들고 이걸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가 직접 착용한 다음에 홍보를 했는데 하루에 300개가 팔린 거예요. 첫날. 네. 그래서 와 이렇게 그 고객의 문제를 나로부터 발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팔리는구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영감 이런 걸 얻은 거예요. 근데 물론 금방 카피 제품이 더 싼 가격으로 나왔고 이분은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그 사업은 접었지만 이분한테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가, 뭐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인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실행한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항상 갑자기 오늘 회식하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끌려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걸 거절하게 돼요. 저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는 자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사실은 지금의 바를 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욕망을 구체화시킨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서 나오는 그 술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를 느껴요.
예를 들면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소설 기나긴 이별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여기 사람들은 김릿 만드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김릿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라임이나 레몬주스와 진을 섞고 설탕이나 비터를 약간 탄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김릿은 진 반, 로즈사의 라임 주스 반을 섞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거죠. 마티니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야, 마티니랑 비교가 안 되는 이 술은 도대체 어떤 걸까? 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하게 해요. 그러면서 조주 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돼요. 와, 대단하다. 네, 그 소설가 그냥 와인 마시던 거에서 네. 그 작품에 나오는 술을 자기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저랑 정말 많이 다르네요. 전 좋아하고 끝인데. 부럽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실 키워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비형 취미와 생산형 취미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소비형 취미는 그냥 단순하게 즐기고 마는 건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생산형 취미가 특히 취미를 어떤 자기의 직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형 취미는 그냥 뭐 책을 읽거나 뭐 무엇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본 다음에 감상문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주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도쿄의 북카페들을 쫙 돌아봐요. 그리고 줄자도 가져가고 줄자를 좀 재기가 그러니까 자기 한 뼘이 정확히 몇 센치인지를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재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 이거를 읽고 나서는 아예 스코틀랜드로 가서 또 이 위스키 만드는 곳들을 다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9번째는 이제 창의성인데요. 네. 그 디자이너인 조수영 씨가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깊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주 가고 싶은 바가 될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가고 싶은 바가 어떤 곳일까? 이걸 갖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고 제가 그 어젯밤에 갔을 때도 이 사람이 손님이 들어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는 내용이 책에 있는데 실제 제가 그 술하고 치즈를 시켜서 먹는데 이제 치즈를 먹고 나니까 손이 약간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손을 몇 번 이렇게 비볐는데 바로 티슈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빠르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손님이 나갈 때 문 앞에까지 같이 나가요. 네, 어차피 바가 작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이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보드 차트가 있어서요. 매달 그 바의 벽에 그 주제가 있어요. 연인, 뭐 우리 동네.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거기 온 사람들 보통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 글을 써서 거기다 붙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뭐 매달 뭐 3명씩은 무료 드링크 한 잔 주고 그걸 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생산적인 게 매년 한 번씩 그걸 독립 출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며 쓴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2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텐더의 불문율을 갖고 있어서 손님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1대1로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한 바를 추구하는데 하루는 이제 아주 친한 후배가 약간 술에 취해서 친구들을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막 시끄럽게 하니까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그래도 이제 시끄럽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지만 퇴장을 시킵니다. 네. 또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는 있는데 그 뒤로 그 친구하고 이제 더 이상 딱 한 번 만나긴 했는데 껄끄러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바를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자기 친한 후배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11번째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정인성 작가가 앞으로도 올해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그 이틀을 쉬면서 독서 모임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공간에만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넓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계속 찾는 기간을 갖고
또 1년에 두세 번은 아예 바의 문을 닫고 출장을 빙자한 여행을 떠나요. 멋있네요. 네, 그래서 매출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약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었고요. 30대나 혹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직업을 찾아나가는지 그 여정을 그리고 한번 그 바에 가서 술도 드셔보시면 가고 싶어요. 네,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식구들 다 한번 같이 네네네. 술 한잔 하러 가죠. 네. 어떤 술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네. 것 같고 네. 저는 소비형 취미의 대표주자 정인성 대표님은 작가님은 네. 생산형 취미를 네. 가지신 정말 극과 극의 사람들인데 저도 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예, 보통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책에는 일을 하면서도 나를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법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읽으셨나 네. 봐요. 줄도 네. 많이 그으시고 맞아요. 메모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호 대표님과 함께 정인성의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 나눴습니다.